난생 처음 저도 네. 경험을 하게 됐고. 네. 잠깐만요.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정말. 난생 처음 무슨 네, 경험해봐서 그 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이거 한테 대시받고 만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이제 첫 경험인 거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이프분이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철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 또 네. 이렇게 젊고 건장한 남성 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경철이고요.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유튜브도 앞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저희가 초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초면인데, 그래도 저는 거의 게스트분들이, 초면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초면이지만 네. 되게 친하죠. 네.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면은 언제 탈북하셨어요? 저는, 첫 탈북은 96년. 네. 첫 탈북도 있으세요? 네, 첫 탈북은 96년이고, 이제 몇 번 잡혀나가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탈북을 한 거는 2000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2002년도에 왔고요. 네, 네. 굉장히 오래전에 오셨네요. 네. 아이고, 좀 정말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네. 선배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풍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96년도쯤이면 몇 살 때쯤에 첫 탈북을 시도하신 거예요? 저도 나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96년이면 대략 13살? 그렇죠. 12살, 13살 네, 뭐 저희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동갑이거든요. 25살 동갑. 반갑다, 친구야. 네, 반갑다. 네. 네. 13살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이제 배고프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꽃제비 생활을 북한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이 힘들고, 그러니까 중국 하면 좀 이제 희망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릴 때 인식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분명히. 일단 배를 채워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환상도 있죠. 저기 가면 어떨까. 네, 그런 어떤 환상도 있었고,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많이 들었고, 네,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거기는 훨씬 북한보다 이제 잘 산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탈북을 하게 됐고. 야, 아니, 그러면, 96년도에 중국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면 국경이랑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고향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무산이고요. 아, 무산이에요? 네, 두만강에서 많이 놀고, 예. 또 두만강이랑 이제 친하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뭐 좀 쉬웠죠, 모든 것들이. 중국 넘고 하는 것들이. 네. 96년도에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건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속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검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소홀했고 지금보다는 그렇죠. 사회적 전반적으로 인식이 좀 이렇게 뭐 도강제들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취급을 많이 안 할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좀 혼란스러웠었으니까 북한이 96년도면은 한창 굶어서 굶어 나가는 죽고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한창 막 그 마을에 없어지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이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고 뭐 가정이 일단은 좀 그렇게 이제 파탄이 나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공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공급이고 이제 배급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장사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는 일단 배급이 이제 안 나오고 그렇지, 지극히 맞아요. 평범한 노동자 가정 입장에서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야, 맞아요. 모든 상황이 악화가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짐이 되거든요. 서로 뭐 친척 집에 가든 뭐 그 아는 사람 집에 가도 눈치 보이고 맞아요. 서로 눈치를 보고 맞아요. 힘드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꽃제비라 되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뭐 이혼을 하셨죠. 예. 예,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가를 가셨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가를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꽃제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어느 순간 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 눈치 네. 보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머니한테 가면 아버지 그쪽에서 이제 좀 좋아라 하지 않고 예, 굉장히 좀 싫어라 했고 그리고 반대로 아빠한테 이제 가면 또 그쪽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차분하고 착하고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런 이제 성격이라면 이제 그게 잘 지냈을 텐데 예. 당시에는 굉장히 좀 까불었고 예. 그 84년생들이 보면 좀 살짝 보통이 아니에요. 쥐띠인데 보세요, 저 보통이 아니죠? 네, 좀 썰썰거리고 네. 말 안 듣고 예. 사고 많이 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고 그래서 가출을 해서 꽃제비를 자청하신 거구나. 가출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엄마랑 동거살이도 같이 해서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이제 먹을 것을 얻어오마 이제 집을 나갔고 떠났고 이제 안 오는 거죠. 당시에는 뭐 김치에다가 감자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남겨놓고 이제 가셨는데 떨어진 거죠. 제 뭐 어떻게 해서 먹었죠. 어린 나이에 오겠지 엄마가.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고 내 어머니는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이제 동네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뭐 처음에는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또 친구들 해서 또 이제 장마당 다니는 친구들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나도 같이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장마당 생활이 시작이 됐고 뭐 예, 그 계기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산역이나 예. 어릴 때니까 이제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쨌든 엄마를 이제 기다리고 해도 이제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로 다가오고 나한테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살아야겠구나라는 어떤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왔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네. 꽃제비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네. 그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뭐 매일 매 순간이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그랬을 네. 텐데 네.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떠오르는 얘기들을 하자면 예.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좀 굉장히 창피해하고 좀 모멸감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친구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했단 말이죠. 네. 인민학교도 다녔고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나름대로 멋도 부리고 네. 좀 까불기도 했으니까 분명히 예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분단위원장이라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쁜 아이가 있었어요. 걔 이름이 윤혜옥인가 그랬었는데 이름도 까먹지를 않았는데 네. 장마당에서 이제 꽃제비를 하고 훔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근데 걔 거를 이제 훔쳤는데 내 거를 또 하필 훔쳤어. 그렇죠. 훔쳤는데 야. 친구인데 네. 얼굴을 알죠. 야. 근데 이제 마주쳤죠. 딱.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부끄러운 순간이 그때 굉장히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했겠다. 네,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런 순간들이 이제 오고 그렇죠. 굉장히 창피하고 그럴 때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내면적으로나 그 어떤 모멸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넘어졌는데 너무 아픈데 누가 봤을까봐 더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픈 것보다. 네, 딱 네, 네.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 비슷하죠. 많이 내가 비슷하죠. 지금 배가 고픈 것보다 네, 이 친구 네. 거를 훔쳤다는 게.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학교 때 좀 그 사이좋게 지내고 소위 말해서 감정적으로도 좀 뭐 그런 오가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또 이렇게 여러분 반란 까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창피한 순간들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곳에서 일단은 더 이상 지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북한 전국을 이제 떠돌아다니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죠. 전국을. 꽃제비 생활을 많이 했었고 여기저기 떠돌이를 많이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까지 오게 된 거고. 아니, 네. 저는 궁금한 게 북한에서 네. 꽃제비 하면서 네. 이제 사실은 장마당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잘 그렇죠. 때는 역에 가서 자고. 네. 그런데 이렇게 덮쳐서 덮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덮치죠. 쓰리하거나 네, 이렇게 네. 해서 먹는데 네. 주로 북한 음식은 네. 많이 떡이나 두부밥, 네. 기름튀기, 그다음에 빵 종류, 빵, 네. 그래서 국수나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는 그 장마당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맛있죠. 야. 네, 맛있죠. 그 맞아. 맛은 여러분 그 맛은 정말로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 맛은. 네. 그때 그 맛을 느끼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며칠 굶어야 느낄 수 있어요. 일단은 굶어야 된다. 그 모든 음식의 그 진맛을 느끼려면 일단은 좀 굶었다가 그 배고픈 그 상황이 되고 그때 이제 딱 먹으면 이제 그 진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먹어본 음식 중에 네.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었던 게 있어요.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뭐 다 맛있죠. 다 맛있죠. 다 맛있고 정말 주워도 먹잖아요. 그렇죠. 주워 먹은 것 중에 뭐 기억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주워 먹는 것 중에 주워 먹는 상황도 분명히 이제 생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훔칠 어떤 담력도 없고 일단은 그것도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이제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먹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훔친다는 거는 일종의 담력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한테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워 먹고 했었는데 거의 다 주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국수 같은 오리. 거, 이제 오리 같은 것도 주워 먹어봤었고. 국수오리, 강내. 뭐,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펑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펑펑이 같은 것도 이제 간혹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주워 먹고 또 이렇게 모았다가 주머니에 넣고 이제 모았다가 또 이제 먹었던 경험도 있고요. 네. 아니 네. 그래서 궁금한데 북한에서 그렇게 꽃제비 하다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가 있어요? 많죠. 네. 하나를 지정하라면 참 힘든데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고기가 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삼겹살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양대창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즐길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삼겹살이죠. 어땠어요? 삼겹살의 그 묘미는 그러니까 비계나 그 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합이 돼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쫙 구우면 이제 기름이 나오고, 예. 거기에다 이제, 상추에다가 이제 싸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싸먹는데, 왜냐면 싸먹으면 이제 고기 맛이 덜 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소금에 그냥 기름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톡톡 찍어서 이제 먹으면 야. 그 맛이 남다르죠. 그 진맛이 있어요. 음식 같은 거는 대한민국이 훨씬 맛도 있고 맛보다는 일단 분위기도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지금은 제가 이제 잘 살고 있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잘 살고 있는 너무나 잘 살고 보면은 네. 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꽃제비 치고 이랬었고 이런 음식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집을 쓰고 살 수 없는데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지금 만약에 북한에 계셨다면은 뭐 저는 죽었겠죠. 저는 죽지 않으면 제가 워낙 심성이 좀 착한 편이라 어디에 가든 살짝 좀 당하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일단은 북한에 있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죽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일단은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하면 뭐 돌격대라든지 뭐 군대는 못 갔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데를 이제 끌려가겠죠. 가서 지금쯤은 열심히 그 노동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겠죠. 대략 이제 짐작을 해보면. 그냥 강냉이밥이나 국수죽이나 먹으면서 그렇죠. 뭐 살았을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아니 그러면 2000년도에 마지막 탈북을 하셨어요? 네, 2000년도에 마지막 탈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는 몇 살이었죠? 그때 18살? 그렇죠. 18살쯤이었죠. 아마 17살, 18살. 그래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쨌든 신의주로 이제 잡혀나갔었어요. 중국 심양에서. 그때 어릴 때 들어왔다가. 신의주로 잡혀나가서 굉장히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다 왔고요. 영양실조라고 해서. 그렇죠. 눈이 풀리고 목구멍에 뭐가 들어가고 넘어가고 그런 감각이 없어진 상태까지 가봤고요. 마지막에는 그 항문이 풀리고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이제 거의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살 운명이었는지 어쨌든 겨우겨우 살아서 일단 제일 마지막 2000년도에 이제 탈북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서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또 그렇게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겠다는 이제 판단이 섰고 당시에는 또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초시기였거든요. 2000년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렇죠. 제일 처음 사건이 아마 그 영사관 뛰어들어가면서 탈북자들이 13명인가? 그게 뉴스에 빵 터지고. 그러면 중국에 왔을 때 한국을 어떻게 아셨어요? 많이 알게 되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엔 교회를 많이 갔고 교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고 근데 그 다르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북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문화 생활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다르죠. 차이가 심한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느끼죠. 어린 아이더라도 훨씬 낫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야 되겠다라는 걸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살 때만 해도 원래는 한국에 갈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생활이 지속이 되고 이제 잡혀나가고 공안차가 지나가면 심장이 내려앉고 콩닥콩닥 뛰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일종의 어떤 희망을 품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가야겠구나. 선택의 여지가 점점 없어지고 무조건 가야겠구나. 아니 그러면 2000년대
10년 후인가 뭐 2000년이 썩 지났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몽골로도 서부의 몽골로다가 그렇죠. 태국으로 저희 때도 뭐 그렇죠.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베트남으로 해서 이제 왔으니까. 아, 그러셨어요? 네. 베트남으로 해서 왔고,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브로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교회 같은 데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당시에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한국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먼저 와서 질문도 하고, 그 당시에는 탈북자가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많았죠. 근데 한국으로 이제 오는 사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많았죠.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네.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길도 없었고 어떤 그런 계기도 없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뉴스에 나오고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망들이 생긴 거죠. 한국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비행기를 타고 대표적인 예가 뭐 90년도에 황장엽 선생님 97년도라든지 이웅평 그 비행사죠. 그런 분들이 오면서 그게 또 이슈가 됐고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제 탈북자들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몰래 살고 있는 탈북자들 속에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을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가겠다고 생각을 한 그 계기는, 그 동기는, 어쩌면 중국에서는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뭐 더 이상 살 수 없는, 잡히면 또 이제 북한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고, 그런 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입국하셨어요? 2002년도에 저는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네.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는 저희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탈북자를 신기해하고, 굉장히 이렇게 희귀해하고. 지금이랑 다르죠. 다르죠. 지금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정착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0기 이전 사람들은 1억씩 받았다고 해요. 집도 30평 이상, 뭐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거의 독집. 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위험이 이제 있으니까, 탈북자들은. 그리고 뭐 피살된 이완영 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돈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몇 기세요, 하나원? 저는 이제 32기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하나원 정착금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때는 3,7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뭐 나이에 따라서 좀 달랐었고요. 그리고 좀 교회라든지 이런 NGO 단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워낙 많았으니까 탈북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받고 뭐 한 거로 치면 거의 뭐 탈북자 한 사람당 거의 1억씩 당시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 혜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해서 대학교들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서울 스카이대,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물론 저도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모든 대학교들에서도 그 어떤 그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저랑 이제 공부한 친구들도 정치 외교라든지 경찰 쪽 뭐 해서 많이 갔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곳이 있었는데
서울예술대학교를 갔었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가 2002년도 그리고 2002년도는 월드컵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부흥했던 시기였고 거의 후끈후끈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을 때고요. 그리고 민주화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 당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그 카드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카드 개념이 없을 때예요. 교통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막 생길 때고. 시대가 막 바뀔 때였죠. 격변하던 맞아요. 대한민국이 소위 말해서 지금의 이 경제성장을 하는 그 시기, 그때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휴대폰도 진화를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삐삐가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뭐 지금의 이런 폰들은 상상도 못 했었던 시기였고. 엄청 옛날에 오셨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뭐 옛날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아니, 그러니까 저랑 친구인데 사실은 무슨 어르신이고 저는 아직 20대 같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하늘 꿈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경철이 같은 경우에는 탈북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와서 그 많은 과정들을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거의 같이 성장을 했고 또 어린 나이에 와서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젠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탈북자 흉내를 내면 안 된다 너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든지 또한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수월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지금 현 상황은 이제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북한에 관련돼서 저도.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 북한 탈북하신 분들하고도 굉장히 이게 웬만한 소통이 가능하고 정말 그 남북을 초월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대화를 끌어낼 수 있고 또 이제 플러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중간 역할을 정확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위치가 입장이 참 이제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술술술술술술술 진짜 강의처럼 줄줄 나와가지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북한에 대해서도 알고 일찍 나왔지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게를 너무 잘 아니까 지금 탈북민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사람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왜냐면 사실은 한국에 온 지 5년, 10년까지 된 사람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힘들죠. 잘 모르니까 일단. 자기는 적응이 다 됐다. 그거는 하지만 어디 선배라고 해서 나한테 이런저런 가르치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정서적으로 적응이 된 거랑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모았어. 이거랑 사실은 다르거든요. 다르죠. 요거를 탈북민들이 사실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정서적으로 적응이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어떤 개그를 했을 때 어떤 문화를 얘기하고 모든 어떤 얘기를 했을 아울러. 때 그거를 같이 받아치고 웃고 해야지 이게 정서적으로 적응된 그렇죠. 거지. 공감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집 한두 채 가지고 있어. 나는 이제 이렇다 하는데 그 무리하고 어울리지 못해. 그럼 이건 아직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개인의 스타일이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일단은 통일을 해야 되고, 남북은.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러려면 서로 이제 단합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서로 돕고, 또 서로 이제 나누고, 그렇게 사는 거는 좋은 거죠.
자, 어쨌든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어찌 살다가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와서 네.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네. 한국에 와서 지금 결혼은 하셨죠? 결혼을 했죠. 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네.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애 결혼 생활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연애 스토리는 일단은 북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근데 보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좀 화끈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외로웠습니다. 박력이 있으니까 남자가. 네, 저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와서 예쁜 대학생활 할 때도 예쁜 친구들이랑 이제 교제도 해봤고,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 잘 사는 집 따님들하고도 교제를 해봤고, 같이 놀기도 하고, 사실 서울예술대학교라는 게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연예인 소위 말해서 지망생들이 많이 오고 실제로 연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좀 많이 접근을 하고 농담삼아 어떤 분들은 요거는 살짝 문화 충격인데 어떤 여자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빠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고 관심이 가니까 한 3개월만 우리 만나봅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여자한테 대시 받으니까 좀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 젊은 청춘들은 자기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몇 번 대시 받았어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그런 교제도 많이 해봤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봤었는데, 살짝 좀 근본적으로 좀 외로움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에서 왔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없앨 수가 없단 말이죠.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나오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이고, 스스로를 좀 소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헤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소심한 성격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씩 나이 들어감에 따라 좀 이제 하게 됐었는데,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어떤 이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엽고. 봤다고요? 굉장히 뭐를 봤어요? 여자친구를 봤죠. 지금의 와이프를. 지금의 와이프. 근데 이제 고향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이게 또 이제 관심이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통하는 것도 있고.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와이프분을 만나면서. 그렇죠. 연애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봤고. 근데 저희 와이프도 눈이 커요. 얼굴이 결한 형, 내 나름대로 예쁜 형이 있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뭐 친구네 놀러 갔다가 만났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고백하거나 뭐 이런 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네. 친구네 갔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동생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있는데 이제 형 와라 해서 이제 놀러 갔죠. 놀러 갔는데 이제 여러 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별 관심 안 두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예쁘고 좀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좀 이제 그래서 뭐 술자리도 있었고. 관찰을 하셨군요. 그렇죠. 술은 잘 못 마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술 못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흑기사를 해준다. 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동생들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예. 형이 저런 적이 없는데 예.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좀 동생들도 많이 옆에서 좀 예. 바람을 많이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만나게 됐고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흑기사를 타고 그렇죠.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 와이프도 이제 그 처음이니까 뭐 좀 어색하죠. 게임에서 이제 흑기사를 해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또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놀인데 그 북한에서 금방 왔고 순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싫다. 이런 싫다. 거죠. 나는 내가 먹겠다 그냥. 그런 게 싫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막 마시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뻘개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굉장히 귀여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고백보다는 사실 좀 이제 고백보다는 고백 좀 받으셨어요? 급했죠. 그런 어떤 사랑이 급했죠. 그러면 사랑이 이러니까 그렇죠. 절차 같은 건 뛰어넘어 그냥. 처음에는 화끈하게 북한 사람들의 이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야 고백하기 전에 그래서 첫날 밤을 옆에서 이제 바람도 불어주고 막 그래서 난생 처음 저도 경험을 하게 됐고. 잠깐만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정말로. 난생 처음 무슨 경험해봐서 그 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한테서 대시받고 만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있어서는 이제 첫 경험인 거죠.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이프분이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지금. 사랑으로 치면 첫사랑이고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거는 감정이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해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나 몸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합이 되는 거고. 포장을 잘 하신다. 정말 그 마음 가는 거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유일한 약한 고리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뭔 개소리야! 그래서 그 감정 가는 대로 서로. 잠깐만요. 아니 김경철 씨가 딱 보고 반해가지고 마음과 몸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간 거를 고백하기 전에 그냥 직진으로 몸의 대화를 한 거를 갖다가 남자나 여자나 하지 마세요. 저는 고백을 받고 몸의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원래 절차인데 그게 사실 신사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본능이죠. 그 본능에는 다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절제를 할 수 없고 그런 공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공간에 남녀가 딱 들어가면 그 본능적인 그 공간에 또 둘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간이 아니고 그 감정의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서로 이제 보이고 뭐 찌릿찌릿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모든 게 다 해제가 되고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하고 처음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열기는 거의 뭐 100도를 넘어서 거의 뭐 1000도 뭐가 와도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은 이제 몸에 대해 끝나고 고백은 하셨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도 했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같이 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도 했었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좀 미안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처음 나왔고 또 이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오면 모든 여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환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대한민국 그 남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어떤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살 건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단 구체적인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환상들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부풀어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찌 보면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버리는 어떤 그렇게 될까봐 그렇지 않아요. 겁도 많이 났고 좀 이제 저 나름대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그럼에도 이제 이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그래서 이제 같이 근데 와이프는 뭐 그 모든 것들이 처음이니까 이런 감정도 그렇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처음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뭐 한국 여성분도 만나보시고 지금 현재는 북한 여성분이랑 결혼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연애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애했을 때 이런 미세하게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많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연애했을 때 그런 분들은 요 표현을 꼭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딱 절단이 되는 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때요? 지금 결혼 몇 년 차세요? 결혼은 지금 8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아유,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어떠세요? 사는 게? 사는 게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해가면서 또 애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맞벌이인데 와이프가 이제 야간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주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를 돌봐야 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아기가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아기가 지금 7살이 됐죠. 7살이 딸 아들입니다. 아들이세요? 한 명이죠. 지금. 한 명이면은 사실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두 그런 것 명이거든요. 같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어떠세요? 두 명이? 두 명은 한 명보다 돈은 많이 들죠, 경제적으로. 두 배를 드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키울 때는 두 명이 이제 외롭지도 않고 지들끼리? 그렇죠. 참 좋죠. 얼른 한 명 더 낳기를 바라고요. 연애 때는 엄청 뜨거웠잖아요. 네, 그렇죠. 결혼 생활도 지금 뜨거우세요?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노력이에요. 결혼 생활은 정말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건 분명히 쉽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이라는 어떤 게 이제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에서 일단은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고, 결혼 생활의 그 싸움의 원인들이 일단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그때그때 오는 스트레스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런 것들을 서로 있죠. 부부가 이제 얼마나 함께 공감을 하고 해결을 하느냐. 근데 그러면 그런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트러블이 생기면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혼자 하고 있고, 시간을 하고 서로 충분히 이제 좀 그 생각이 되면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죠. 이래서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제 좀
들어주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싸움밖에 그렇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게 며칠이 지날 수도 있고, 예, 그 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뭐 처음 그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서 데이트도 좀 하고, 일단은 노력하는 모습을 서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모습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감동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게 되거든요. 힘든 상황들을. 아, 진짜 네, 너무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남편분 얘기만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방송은 와이프분도 같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야, 진짜 누구 아빠로 예를 들면 경철이면 경철이 아버지 언제 그랬습니까? 경철이 아버지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래 잼니까? 막 이러고 언제 나랑 같이 데이트하자 그랬습니까? 지 좋으니까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지 그냥 하 풀리니까는 그냥 나가서 무슨 뭐 밥 먹을까 뭐 그랬지. 언제 내 하루 풀어줬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하시네요. 네, 어머, 지금 내가 똑같았어요? 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야, 정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요런 결혼, 요런 부분은 부부가 함께 나와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것도 또 재미거든요. 아, 네. 나중에 유튜브를 할 건데요. 유튜브로는 이제 와이프랑도 네, 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거든요. 야, 한번 저희 방송에 먼저 나와주세요. 아, 네, 뭐, 네. 와이프랑 의논을 하고 최대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 과정보다는 일단 정착하는 과정에서 결혼 생활도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 정보가 더 많이 없었으니까 정말 모르는 것도 많아서 갈팡질팡하고 그랬을 것 같았어요. 엄청 했죠. 어쨌든 살아오면서 그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장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모든 북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실 텐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언어가 많이 달라요. 외래어가 많으니까. 네,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이 이제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에 저는 중국에서 많이 살아서 그 용어 같은 걸 많이 접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뭐 대학생활이나 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얘기도 처음에는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못 알아듣죠.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에 개자를 많이 붙였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젊은 분들이 개자를 많이 모든 말에 개자를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개웃긴다 이런 거. 그렇죠. 졸린다 막 개졸린다. 근데 그 개자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왜 붙이지? 저게 무슨 얘기일까? 애들이 근데 대화하는데 거의 그 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개 싫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다는 말은 알겠는데 저게 뭘 근데 이거를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은 그게 이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렇죠. 질문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도 해봤고 네이버 검색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를 들으면 그걸 적고 기억을 했다가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용어를 많이 익혔던 것 같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게 있다면 용어가 굉장히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그 캐나다 유학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유학 갈 때 우리가 뭐를 갖고 가요? 대한민국에? 여권을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가잖아요. 야, 그 여권 받았을 때 또 어땠을까요? 기분이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은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다는 그거는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아니 북한에서 여권을 보셨어요? 북한에서 여권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여행 증명서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중국을 오거나 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대한민국 여권을 이제 소지를 하고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당당함에 있어서 또한 내가 이렇게 어디든 이렇게 소위 말해 여행을 다니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정말로 그 특권이고 대한민국 여권은 일종의 그렇죠. 특권마다, 특권이고 이제 기적이죠. 탈북자들한테 있어서는. 탈북자들한테서는 맞아요.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캐나다랑 이렇게 외국을 여행도 다니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그 여행 다니면서 그 기분? 여행 다니면서 기분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행복하죠. 네. 캐나다, 미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TV로만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쪽은 이제 아시아 쪽이 아니란 말이죠. 유럽. 그 소위 말해서 코피츠 간 사람들. 그쵸, 그런 사람들. 그 문화나 모든 것들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저희랑. 생활 습관, 모든 거 하나부터 열까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풀었었고,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었고, 또 북한에서는 사실 안 좋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는 좀 미국 놈들, 해서. 놈들, 미제승향이. 그렇죠. 그래, 안 좋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았고요. 행복했었고. 그리고 일단 캐나다를 그렇게 가면서 이제 여러 공항을 이제 거쳤었거든요. 저는 이제 경유를 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공항이 정말로 그것도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인상에 남았던 것들은 저는 일단 사람의 좀 이제 중심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서비스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고객 상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그 고객들을 진짜 왕으로 대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친절함에 있어서는 인천공항이 정말 탑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고. 그렇죠. 여기는 안녕하세요, 어쩌세요.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네. 너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그 작은 거 하나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맞습니다. 좀 이렇게 깎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게 세련되고 이제 선진화된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착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대학을 나오신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서울 예대 나오신 분은 또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서울 예대 하면은 예대 자랑도 좀 하고, 정착에서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많죠. 예대 하면은. 좋았던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예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내노라 하는 예쁜 분들이 그것도 뽑혀서 오는 곳이잖아요. 끼 있고 예쁜. 그렇죠.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추어져야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금성학원 정도 친구들이 끼와 재능 있고 그 다음에 예쁘고 금성학원 정도 그렇죠.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서울예대다. 그렇죠. 금성학원보다는 사실 훨씬 월등한데, 그렇죠. 북한을 비교를 하자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곳이 그곳이니까. 어쨌든 예쁜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평생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평소에 진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현재 연예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혹시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 계세요?
저는 많이는 못 만나봤습니다. 대신 서울예술대학교라는 이제 학교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동문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으면, 좀 이제 동문회 같은 데 많이 가서 참석을 하고,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신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떤 분들이 뭐, 계세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MC, 유재석 선배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뭐, 또 MC 하면 신동엽 선배님 예. 빼면 안 되겠죠. 이런 분들. 저는 만나는 못 봤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선배님 하고 제가 바로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네. 대학들 중에서 왜 꼭 서울예대로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서울예술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학과에 관련돼서. 하지만 제가 서울예술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봤었고, 그때 내가 아는 유명하신 분들이 다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이었고, 영화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됐죠. 예. 이유는 그건데, 어쨌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았죠. 한두 개가 아니었죠. 공부 말고 네. 또 적응하는데 어려운 게 적응하는데 어려운 것들은 일단은 쓰는 용어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나는 못 끼는 맞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리고 나는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제 제한돼 있단 말이죠.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 관련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식상하단 말이죠. 저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말들이 많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녀 간에 한국 애들은 어떻게 연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친구를 맺고 이제 같이 이제 놀고 뭐 하는데 어떻게 어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뭐 그래서 동아리나 뭐 그 친구들 소모임 그런데 많이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뭐 하면서 이제 같이 어울리려고 했었는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일단은 다가오고 저도 이제 서슴없이 다가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 좀 일단 대화하는데 단절이 되고 예를 들면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단순하게 한다고 해도 얘네는 커피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맞아요. 난 너무 공감이 돼. 카페인부터 시작해서 이 회사 이름이라든지 뭐 이 회장에 대해서 또 뭐 아니면 이 맛에 대해서 뭐 이게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니까 이게 정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 그냥 일단 듣는 입장이 되고. 듣기만 하지. 그렇죠. 듣기만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면 일단은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과정들이 그런 거였고요. 그래도 잘 극복을 해가지고 또 극복하긴 했는데 그 단계는 이제 서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이걸 넓게 보면 통일인데 통일도 서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다가가는 것들.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가정을 열심히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지금은 딱히 하는 일은 이제 요식업 쪽에 관련돼서 저는 지금 그 족발을 열심히 판매하고 뭐 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것뿐 아니고 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맞아요. 돈이 좀 액수가 좀 이제 큰 쪽이 그쪽이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했던 일 중에 정말 이 일은 가장 힘들었다라는 일이 있어요? 가장 힘들었다. 다 힘들죠. 모든 일들이. 근데 그게 쉬운 일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해야만 된다는 그 어떤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제일 힘들었던 일은 지금 족발도 힘들었습니다. 아까 꿈이 영화 감독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영화도 다양해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제 상업 영화 있고 독립 영화 있고 뭐 네. 다큐멘터리식으로 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어떤 쪽으로 이제 영화를 촬영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상업 영화를 일단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북한의 어떤 인권에 대해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본인들이 뭐 이제 인권을 이제 탄압한다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어쨌든 살아온 그런 솔직한 과정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북한의 그 피해를 받는 모든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꿈은 따로 영화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를 하는 거. 네. 저는 영화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예, 네. 따로 가지고 계시지만 네. 현재 그래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고 그쵸. 또 가정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족발을 하고 족발집에서 네. 일을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방울 인터뷰도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유튜브에 또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채널을 만드셨죠? 네, 채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방울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채널을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네. 해주세요, 한번. 아, 네. 저는 일단은 꽃제비로 살아왔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제비라는 게 이게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그런 사연이나 현상이 아니고, 북한이란 사회에 어떤 그 체제로 인한 현상인데, 이 현상이 수많은 아이들한테 이제 피해를 줬단 말이죠. 채널 이름을 북한 꽃제비로 아예 그냥 솔직하게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와 봐주시고요. 네. 예, 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북한 꽃제비 채널 네. 이제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 콘텐츠인 것 같고요. 저희랑 또 다르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긴 네. 시간, 네. 장시간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마치나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네. 재밌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고 또 네. 저를 이렇게 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를. 네. 그 꿈이 네. 꼭 이루어지고 또 좋은 분들하고 함께 작업하는 그날이 네.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을 찌를 만큼 정말 간절하고요.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